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을 운영하시죠. SNS에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금품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팩트 체크 맞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때가 2017년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물론 임명은 5월에 됐지만 3월 16일에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에게 장학금을 탔는데 요거 법원에서는 아버지, 민정수석이었던 아버지를 보고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거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금품 비리 아니에요? 금품 비리죠. 또 뇌물로 보고 있잖아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갖은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라는 비위가 제기돼서 금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공직기강에서 감찰 무마했다. 금품 비리 아니에요? 금품 비리죠.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어요.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당시에 정무수석이 또 금품 비리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징역 한 5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금품 비리를 얘기하는지 그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또 이거 뭐 아마 서평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떳떳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관계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물론 뭐 본인 자체로 그냥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단 한 건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단 한 건이라는 것이. 그 단 한 건의 금품 비리가 없었다 이 부분만 빼고 뭐 청와대의 어떤 청렴성 이런 것만 얘기했으면 별다른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청와대에 있어서 뭐 완전히 청와대가 결백고 백지창처럼 뭐 하얀 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사실 금품 부정비리가 이제 없었다고 쳐봐요. 실제로 없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금품 부정비리가 없었는데 그러면 다른 정책이랄지 어떤 부동산 정책 특히 이런 것들도 잘했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청렴성을 강조해서 한 얘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단 한 건이라는 이 단어에 좀 묶여서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재수 의원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그때 당시 여당의 DNA, 도덕성을 선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결국 사실과 다른 사례들이 나오면서 기각이 됐던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품 비리는 문재인 청와대에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문재인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금품 비리 의혹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막 헤집어 파면 예,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그리고 그 가족 또 측근으로 일컬어졌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권력형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정권의 지지율을 까먹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줘가지고 결국은 모든 정권들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는 망가져 버리는 그랬던 사례도 있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금품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이전 정권과 좀 차별화되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라임 옵티머스 기막이 출국 금지, 탈원전,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과연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권력형 비리냐라고 그것을 그 영역을 얼마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좁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추천사를 써준 것이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 저희들이 뭐 이해를 또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게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인과 친인척 가족들에 대한 금품비는 없었다. 그 말은 맞지 않느냐라는 또 반박.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이제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옷값부터 해가지고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넓게 보면 다 금품 수수 의혹과 저는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뭔가 특혜가 작용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행정관이 사실은 그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뭐 구속 기소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부패 혐의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좋은 모습,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모습만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지자를 위한 정치만 했다라는 얘기가 틀리지가 않은 게 저는 이 말에서도 드러난다고 보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여기저기서 그다음 심지어 추윤 갈등부터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문제까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비판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율이 좋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렸던 것은 지금 딱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바로 이 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소통이 막히고 이런 태도들이 아마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많았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검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조차 버겁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문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등 비리들이 속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4대강 보해체의 부당 개입, 전방위적인 통계 조작, 월북몰이 및 강제 북송,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정부 의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퇴임하시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잊혀지고 싶은데 놔주지 않거나 네, 어떻게 보세요? 후자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윤재관 홍보비서관의 책에 관련돼서 그냥 핵심은 청와대 인사가 금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비리가 없어서 자아자찬이 아니고 윤재관 홍보비서관을 포함해서 청와대 그 당시 그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저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 여당이 대변인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태양광 비리 뭐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핀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담을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뭐 비리가 많아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그리워하는 또
그 시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지율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내렸을 때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연금, 교육, 뭐 노동개혁뿐만 아니고 경제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때 지지율이 지금 윤 대통령보다 높다. 그렇죠. 예, 라는 발언. 그러면 또 여당에서 또 당장 반박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차제의 네,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